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나흘간 체코 원전 수주를 위한 세일즈 외교에 나섰습니다. 자, 지지율이 최저점을 찍은 뒤 이루어지는 순방이어서 대통령실은 지지율 반등의 계기로 삼겠다, 이런 구상인 것 같습니다. 또 다녀와서 24일 날 한동훈 대표 등 국힘 지도부와 만찬 회동도 지금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이제 지난 7월 체코가 이제 우선 협상 대상자로 한수원을 선정했는데 입찰에서 탈락한 미국 웨스팅하우스, 프랑스 전력공사가 이의를 제기했고, 특히 이제 특허권을 가진 웨스팅하우스는 자사 허락 없이는 수출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한미가 먼저 이 문제를 좀 풀어야 될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데 순방 전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은 성공적 완수를 이제 확신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김건희 여사 추석 밥상에 가장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오늘 동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총선 이제 공천 의혹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또 오늘 어느 유튜브에서 이제 새로운 또 의혹이 또 추가가 되면서 그 국면 자체에서 또 김건희 여사 이름이 또 대통령 순방 나간 날 또 다시 이렇게 주목을 받는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배종부 위원장. 네. 그래도 대통령이 이제 외국 가서 순방 성과를 내면 좀 지지율이 통상적으로 올랐는데 이번에는 어떨까요? 제가 볼 때는 이번에 대통령께서 해외 순방 가서 체코에서 뭐 원전 수주와 관련된 결과를 내놓는다 해도 지지율 반등이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보는 이유는 이미 지금 하락세가 굉장히 계속되고 있거든요. 관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관성화되어 있는 지지율 하락세를 되돌리기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이유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의 지지율 하락세가 뭐 단기간의 원인이 아니고 집권 2년 반 동안에 누적된 그런 결과다.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2년 반 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했는데 한마디로 잘한 것이 없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민생 경제도 잘한 것 없고 뭐 4대 개혁을 하겠다라고 했지만 뭐 의료 개혁도 의료 대란으로 지금 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의료 개혁과 관련해서 긍정평가 1위가 지금 부정평가 1위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예. 그 연금 개혁도 굉장히 실패했다라는 그런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야당과 협치도 지금 완전히 실패하면서 정치가 실종된 이런 상황. 이렇게 무능하면 태도라도 좀 겸손해야 되는데 대통령도 안하 무인이고, 그리고 또 여기에다가 김건희 여사까지 최근에 대통령 행세하면서 설치고 있다 보니까 완전히 좀 국민들에게 미운털이 아주 단단히 박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잘하는 건 뭘까? 보니까 잘하는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친일 굴종에게는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직무와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인사들, 뉴라이트 인사들을 막 대거 임명하는 것도 잘한 것 같고, 그리고 전 정권 때려잡기, 야당 때려잡기도 잘한 것 같고, 또 이른바 검찰 동원해가지고 배우자 지키기 잘하는 것 같아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20%까지 떨어졌는데 지지율 20% 무너진 거는 순식간에 지금 일어날 것 같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굉장히 좀 불행한 일이 생길 것 같다라는 우려감이 듭니다. 네, 우리 이준호 위원. 네, 그 원전 수출은 저기 이명박 정부 때 그때부터 시작이 됐죠. 그때 이제 두바이에 가서 바카라 원전을 수출했는데 그때 200억 달러였거든요. 우리나라가 한 사업으로 벌어들이는 가장 큰 수익이 바로 이 사업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우리나라 26조 원이에요. 근데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체코에 가는 그 원전 사업이 24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 많은 큰 규모의 이제 사업이죠. 가게 되면 뭐 부품이나 장비, 기술, 고용 이제 효과까지 하면 한 5만 명 정도가 고용 효과가 있는 거고요. 우리나라에 미치는 이제 우리나라 예산으로 보면 한 5% 정도가 이 원전 수출, 이 한 건으로만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가서 성과를 낸다면 이건 뭐 전 국민 축하할 일이죠. 이제 미국과 이번에 왜 가냐면 미국과 프랑스가 지금 이의 제기를 한 것 때문에 네. 우선 협상 대상자이긴 하지만 이의 제기에 대한 소명을 하고 확실하게 우선 협상자로서 위치를 잡으려고 이제 그렇게 해서 방문을 하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최근에
그 안보 이슈가 있습니다. 지금 그 체코 바로 옆에 나라가 지금 우크라이나거든요. 네. 우크라이나가 지금 러시아 전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바로 옆은 또 북한이에요. 근데 북한과 러시아가 서로 군사적인 협력을 맺어가지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이 무기를 제공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체코와 안보에 대해서 공동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어서 원전 수출과 함께 안보 공동 대응 이 문제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가셨고요. 방금 말씀 여러 가지 해주셨는데 그 지지율 지금 하락에 대해서는요. 사실 의대 정원 문제가 시작될 때부터 이거는 이제 의사들의 파업이 예고됐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실생활에 느끼는 불편함이 있어서 지지율에 사실은 미치는 영향을 좋게 볼 수는 없었죠. 떨어질 거라 예상했던 부분입니다. 하지만 30년 동안 미뤄왔던 의대 정원 문제를 이번에 해결해야지만이 지금 수요와 공급의 극심한 불균형을 맞출 수 있다. 그래서 이번에 좀 역대 어느 정부도 하지 못한 의대 정원 문제를 풀고 있는 거기 때문에요. 좀 국민들을 많이 좀 응원을 해주시면 좋겠고 이번에 또 추석 기간 동안 보면 이제 우리가 우려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근데 다행히 추석 기간 동안에 큰 불상사가 없었거든요. 응급실도 잘 돌아갔고 응급실 뺑뺑이 얘기는요. 원래 10년, 20년 전부터 있던 거라서 이번에 새로 생긴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전반적으로는 의료 공백이 없이 추석 잘 기간 넘겼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면 아까 여러 가지 지금 우리 윤석열 정부 잘 못하고 있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민주당한테 독도 지우기 문제, 그러니까 있지도 않은 사건, 그러니까 독도를 조형물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잠깐 철강 가지고 독도 지우기라면서 독도 지우기 진상 규명 위원회 같은 거 만든다 그러고요. 그다음에 계엄령 있지도 않은 계엄령을 끄집어 나와서 계엄을 준비해야 된다. 전 국민 계엄에 대비하십시오. 이렇게 선동했던 민주당한테 저는 굉장히 좀 그만 좀 하시라. 정권 발목 잡고 싸우는 거 좋겠지만 좀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생산적인 좀 일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 드립니다. 네, 일전에 청와대 이제 고위 관계자가 우리 대통령 지지율에 연연치 않는다. 그 상남자다. 멋지지 않느냐 이런 발언이 나와서 논란이 됐었는데 글쎄 김성환 평론가는 어떻게 보세요? 이 지지율이 이렇게까지 떨어졌는데 상남자 얘기를 하면서 지지율에 신경 안 쓴다고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때 이제 탄핵 정국에 들어섰을 때 2016년 10월 지지율이 17%였어요. 네. 윤석열 대통령은 그거하고 큰 차이가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 근데 그러는데도 대통령이 지지율에 신경 안 쓴다고 하면 도대체 국정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인가 좀 의문이고요. 이 얘기가 너무 좀 퍼진 측면에 있는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앞서 말씀하셨던 거 그냥 짧게만 좀 반박을 하고 싶은데요. 응급실 뺑뺑이 예전부터 있었고 이번에는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니, 없었다고 얘기는 아니고죠. 네. 그러니까 한글보가 오늘 또 보도를 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팔이 부러졌는데 3일 연휴 내내 병원 뺑뺑이 돌았다고 하는 기사도 있고요. 그리고 양수가 터진 임신부가 병원 75곳에서 진료를 거부당했다고 하는 기사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응급실을 찾는 것은 굉장히 다급한 상황일 때 찾는 거잖아요. 그럴 때 응급실이 정말 제대로 돌아가고 있느냐 이걸 봐야 되는 거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감기 걸려가지고 응급실 가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정말 치료가 아주 시급한 그런 환자들이 갔을 때 제대로 치료를 못 받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게 그게 응급실 위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제대로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현실을 좀 뭐랄까요? 응급실이 진료가 된다는 거하고 좀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 같아요. 배후 진료까지도 감안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윤 대통령이 지금 체코 방문한 거는 좀 다급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1차 원전 수주하고 난 다음에 미국 웨스팅하우스에서 굉장히 강하게 문제 제기를 했거든요. 사실 우리 원전이 웨스팅하우스 설계 기준으로 해서 만들었던 원전인 것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기술을 계속 발전시켜 왔던 거죠. 그걸 이제 우리 기술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웨스팅하우스는 계속 그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문제 때문에 원전 1기도 지금 사실 자칫하면 무산 위기에 처해야 할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서든 빨리 마무리해야 되겠다. 여기에 더불어서 두쿠바니 원전 2기, 4기 원전 짓는 거 24조 원 규모 말씀하신 거 그거 이제 계약도 다시 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근데 그렇게 해서 만약에 원전 수주에 성과가 있다 하더라도 과연 그 정도 성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그게 우리 경제에 직접적인 얼마나 큰 파급력이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워낙 헐값 수주 논란이 있었던 데다가 중국 업체보다 오히려 더 우리가
낮은 단가를 썼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현지 인력을 채용하는 걸 조건으로 해서 계약을 맺은 겁니다. 그럼 우리 노동자들이 가서 현지에 가서 일자리를 찾아서 일을 하고 이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경제의 위치는 파급력이 그 돈을 갖고 들어왔을 때 파급력이 있다고 하는 건데 실제로 얼마를 갖고 들어올 수 있느냐 이것도 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웨스팅하우스에서 문제제기를 계속할 경우에 이거 좀 풀기 어려우면 과거 이명박 정부 때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주했잖아요. 그때 수주했을 때도 우리 돈으로 한 3조 원 조금 안 되는 돈이거든요. 그 정도를 웨스팅하우스에서 장비를 어거지로 우리가 사줬어요. 그렇게 해주고 난 다음에 겨우 웨스팅하우스 거의 페이퍼 컴퍼니나 지금 다름이 없는 회사인데 지적재산권만 갖고 있는 회사란 말이에요. 그 회사에 그 정도의 어떤 반대급부를 주고 난 다음에 우리가 달래고 원전 수주를 했단 말이에요. 이번에도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그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원전 수주하고 들어왔을 때 대통령실에서는 이 성과를 그 국민들한테 설명을 하면서 지금 70대 이상의 지지율이 지금 뭐 심상치 않잖아요. 그리고 TK 지지율이 떨어진 측면이나 이런 걸 좀 다시 올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지지율 추이나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원전 수주 하나만 가지고 과연 지지율을 올릴 수 있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굉장히 회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응급실 문제 잠깐만 좀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하셨는데 뺑뺑이 문제가 지금 있었다. 그 있는 거는 이제 제가 부인한 거 아닙니다. 그건 있었는데 10년 전, 20년 전부터 있었던 거고요. 2012년에 경실련에서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매년 병원에서 모집하는 의사 있지 않습니까? 의사가 4,000명이래요. 2012년 당시에. 근데 그때 당시에 의대에서 졸업하는 의사가 3,000명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매년 1,000명의 갭이 생겼고 지금 12년이 걸렸지 않습니까? 단순 계산만 해도 12,000명이 부족하다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 당연히 부족하죠. 응급실에 있는 의료 서비스가 제대로 될 수 없는 문제는 지금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오래된 문제다. 그 말씀 하나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나라 이제 근로자들이 거기 가서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고용효과가 없다 그러는데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많은 부품과 장비가 조달됩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있는 협력업체에서 엄청난 고용효과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빠질 수 없는 거고 마지막으로 하나 드리면 우리나라 고속철도 프랑스에서 가져올 때지 않습니까? 그때도 마찬가지로 프랑스에서 우리나라 고용 인력을 썼었고요. 우리나라 근로자 썼었고 그때도 프랑스가 기술을 우리한테 줬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국가 간의 큰 거래에 있어서는요. 그 나라 근로자 쓰는 건 당연한 겁니다. 상식입니다. 네, 윤주진 대표. 예. 저는 웨스팅하우스 관련해서 좀 민주당이나 야권이 좀 아쉬운 부분은 어찌됐든 이런 경우에는 국익을 위해서 좀 여야가 하나가 돼서 차라리 웨스팅하우스를 설득하는 데 힘을 보태야 되는데 이거 별거 없어 그거 봐봐 그 뒷목 잡혀가지고 결국은 허탕 이런 식으로 약간 악담을 하는 것 같은 모습은 좋지 않은 것 같다. 그리고 지금 웨스팅하우스의 주장은 좀 여러 가지로 되게 불합리하고 억지스럽다는 것이 이 원전업계의 중론이에요. 이 국산화가 많이 이루어졌고 이미 2007년, 2008년, 2009년 계속해서 웨스팅하우스로부터 우리가 훨씬 더 유리한 그 입지에 있는 그러한 계약 조건을 따냈고 이게 다분히 지금 이 웨스팅하우스가 미국 업체라고 하지만 일본 도시바에 인수가 됐고 지금은 사모펀드라고 하는 거대 사모펀드에 지금 소유가 되어 있는데 이 사모펀드가 자신들의 국제적 몸값을 높여서 웨스팅하우스를 부풀려 가지고 팔아먹기 위해서 이번에 이 한국의 체코 원전 수주에 딴지를 걸고 있다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이거를 좀 국익 관점에서 잘 되면 좋은 거잖아요. 이거는 뭐 여야를 떠나서. 근데 지금 민주당이나 야권은 한국의 원전 산업이 세계적으로 계속 각광받고 경쟁력을 부각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이고 불편한 시선을 보내는 거죠. 왜냐하면은 원전보다는 탈원전에 좀 더 방점을 찍었던 이런 야권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원전이 승승장구하는 것이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에 불리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다분히 정치공학적인 공격이고 이런 체코 원전 세일즈 이런 문제는 여야를 떠나서 그냥 좀 응원하는 것이 맞다. 이런 문제가 있지만 저도 두 분의 말씀에 동의하는 것은 더 이상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해외 순방을 나가서 그 정상과 뭐 정상회담을 하고 우리나라 4대 그룹의 총수가 가서 뭐 MOU를 맺고 저는 이런 식의 행정으로 대통령의 지금 현재 정치적 위기를 덮을 수 있다면 그것은 오산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자 댓글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해외 순방 2년간 19번째 성과가 있으려나 기대 그닥 안 된다 이런 댓글 주셨고요. 국내에서 사고 치는 것보다는 외국 나가는 게 낫습니다. 이런 의견도 주셨어요. 얼마나 퍼주고 오려고... 마이너스 수준은 이제 그만. 이런 의견.
핵 폐기물도 처리 못해 쌓여가는데 원전 수출 가능할까요?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반면에 자, 지지율 20점대 맞았지만 세일즈 외교는 외교대로 평가해 줍시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죽어놓은 원전 다시 살리는 것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의견. 다른 건 몰라도 외교는 잘하지 않나? 인정할 건 인정하자.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